한 유부녀가 강제로 모텔에 끌려갔다가 달아나던 중 사망한 사건 한 차례 전해드렸었죠. 그런데 어느 날 사건 반장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. 바로 피해자의 남편이었는데요. 항소심으로 간 이 사건, 가해자 측은 계속해서 성폭행이 아니었다. 우리는 불륜 관계였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. 저쪽에서는 그 연인 사이다, 불륜 사이다 이렇게 해서 여부가 버린 거죠.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도 명예가 완전 박살나고 있고요.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죽은 아내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남편.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최근에 전해드렸던 사건입니다. 일단 이 기자가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지난해 12월에요. 이 피해 여성이 저녁에 평소 다니던 울산의 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사장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.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골프장에서 함께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여성이 만취해서 사장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같이 택시를 잡아 탄 겁니다. 그런데 이 택시가 여성의 집으로 향하지 않고 모텔촌으로 향했습니다. 이 모텔에 택시가 섰을 때 이 사장은 여성을 모텔 쪽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. 이 모텔 안 카운터 앞에서도 여성은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데 계속 잡아당기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요. 이 과정에서 현관문 옆에 있던 계단으로 여성이 굴러떨어지고 맙니다.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요.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중에 지난 1월에 사망을 했습니다. 이 여성이 해당 스크린 골프장 사장을 찾아간 건요. 이유가 있었습니다. 지난해 12월에도 이 남성으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, 이런 문자를 받은 겁니다. 그런데 이 석 달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이 피해자가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아야겠다라고 답을 한 다음에 사장의 골프장으로 간 겁니다. 그리고 사장과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 겁니다. 자, 저희가 이 사건을 전해드렸죠. 그러면서 제가 그때 유족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.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. 이 고인의 남편분께서 말이죠. 자, 연락을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사건은 1심은 마치고요. 2심 항소심 진행 중인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 또 변호인 측에서 엉뚱한 주장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주장은 불륜 이런 얘기입니다. 유언비를 내다 보니까 피해자 남편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아내는 비록 사망했지만 아내의 명예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보를 하였습니다. 저희가 처음 이 소식을 전해드릴 땐 그 상황, 사건이 벌어졌던 상황을 사파로밖에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. 근데 저는 영상을 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유족께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 부탁드렸던 것이고 실제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 영상을 확보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이 새롭게 드러난 상황이 나타납니다. 이 남성이 여성을 부축하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여성이 다시 나오죠. 이 돌아서는 여성을 다시 붙잡아서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. 이렇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여성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뛰어서 도망을 치는데요. 이 비틀거리는 여성을 길에서까지. 지금 택시에 타려는 걸 못 가게 잡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. 예, 맞습니다. 어떻게든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이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그리고는 다시 또 비틀거리는 몸으로 계속해서 도망을 칩니다. 이 이후에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. 예, 가족 여러분, 이 사건 좀 집중해 주세요. 제가 조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고 싶은 사건입니다. 자,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도망쳐도 잡아왔답니다. 자, 교수님 보신 대로 말이죠. 저렇게 몇 번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피해자를 다시 잡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온갖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, 지금. 통상 이제 저런 식으로 남녀가 어떤 숙박업소라든가 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남성은 상대적으로 술이 덜 취하고 여성은 술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통상 저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여성이 도주를 하다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그 사건들이 비록 이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
이제 그쪽 가해자 측에서 우리는 뭐 연인 관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CCTV를 우리가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분석의 초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선선히 그 사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자꾸 도망가려고 하느냐 그 방향성을 보게 되면 적어도 그 여성이 그 당시에는 이 남성하고 같이 저기를 갖다가 들어가고 싶지 않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그 화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저걸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과연 저것이 연인 관계인지 아니면 술이 취한 여성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보시면은 뭐 상식적으로 다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. 예. 자, 이 고인의 남편은 사건 발생 후에 이 병원에서 저 남성 가해자를 만났습니다. 그 남편분의 얘기를 잠깐 듣고 가시죠. 울산대 병원을 가니까 가해자는 거기에서 그 병원에 기다리고 있더라고, 응급실에서.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자기 그 골프장 계단이 좀 가파르거든요. 거기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하더라고. 저는 그래서 이까지 데려와 줬는 게 고맙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그래 고맙다 했죠. 친구의 조카니까 집사람과의 나이 차이도 있고 거기에서 그럴 그 마음을 무리라고 생각도 못 했고. 자, 저자는 79년생 43살입니다. 고인은 50살, 50세입니다. 자, 양 변호사님.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그러니까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술자리까지 있었냐면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저 범인하고 저 가해자하고 잘 알던 사이였어요.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을 차렸는데 이 남편의 친구분의 조카였던 겁니다. 그래서 친구분이 거기 가서 골프 좀 배워라, 연습 좀 해라 라고 해서 저 피해자 남편도 거기서 골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내도 거기서 같이 운동을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경계할 만한 관계가 아예 아니었던 거잖아요. 예. 그렇게 정말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저렇게까지 정말 옷이 벗겨질 정도로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나머지 얘기를 듣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. 자, 피해자가 그 화면에선 잡히지 않았지만 그 모텔 계단에서 구르시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한참 후에 사망을 하시게 된 건데 그 계단에서 구른 직후에 장면이 있는데요. 정말 관련해서 이 고인의 남편분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. 그런데 그때 이제 코끝에 보니까 코장등에 피가 딱 묻었더라고. 나는 사람을 옮기다가 보니까 피가 묻은 줄 알았죠. 그런데 이게 이제 재판을 하면서 저 CCTV나 이걸 확인하면서 집사람이 의식을 없는 데서도 임마 그래서 그 못쓸 짓을 했는 거죠. 그러면서 그 코끝에 피가 묻는 거야.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이 너무 이제 적나라하다 보니까 일부 편집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든 뭐 방송을 준비해야 되니까 다 봤습니다. 블러를 치지 않은 영상을. 소파에 이제 고인을 눕히고 뭐 별의별 뭐 응급 조치를 하는 것처럼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고인의 남편도 뒤늦게 알게 된 건데요. 이 CCTV 영상을 보고 뒤늦게 안 겁니다. 이 피해자가 쓰러져서 데리고 오는 상태에서 이미 피해자의 옷이 거의 다 벗겨질 정도였는데 그 과정에서 옷을 덮어주는 척 하더니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겁니다. 그리고 또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얼굴에 입맞춤까지 했고요. 이게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도 이 신체 접촉을 멈추지를 않았다고 합니다. 교수님,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. 진짜 제가 이 오죽했으면 그 뉴스를 보고 유족들께 다시 좀 연락을 저희한테 달라. 그래서 영상을 좀 제공해 달라. 제가 진짜 상상했던 장면 이상의 진짜 모습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더라고요. 답변을 드리면 뭐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찍힌 그것을 CCTV가 만약에 없었다면 저것을 몰랐겠죠. 아까 저 남편이 얘기하는 뭐 코에 피가 묻었다.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 CCTV가 없었으면 완전히 그것이 묻혔을 텐데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추행을 했다. 저도 저런 경우는
거의 보지 못했습니다. 박 변호사님, 1심은 일단 끝났잖아요. 네, 1심 판결이 떨어졌는데요. 강간치사, 강금치사, 또 마지막 그 중강제 추행죄 이렇게 재판을 받았고요.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뭐 마찬가지로 판결문에는 교제한 사실도 없고 이 피고인의 이 행동의 이런 결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사람 교통사고 벌금형 전가 외에 다른 것들은 없는 것 참작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일단 피고인 측에서 저 가해자 쪽에서는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. 그러니까 강간치사죄는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어땠던 거죠?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로 다퉈진 거냐면요. 이게 강간치사라는 것은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와중에 그 어떤 일어난 일 때문에 피해자가 목숨까지 잃었을 때를 강간치사로 처벌하는데 당연하지만 강간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. 근데 이제 피고인 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.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단계는 아직 성적인 단계가 볼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. 그래서 강간치사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건 누가 봐도 목적 자체가 강제로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텔로 끌고 들어가던 상황이 아니었냐. 그러니까 이미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에 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. 그러니까 강간의 과정에서의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것이다. 라고 강간치사죄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. 자, 1심에서는 추행한 걸 인정했어요. 그래도 소파에 눕혀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. 자, 그런데 항소를 했는데 이제 그 강제 추행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제가 조금만 더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한테 이 영상을 제공해 주신 그 유족께서, 그 남편분께서 정말 따님이 있는데 따님을 어렵사리 설득을 했답니다. 왜? 엄마의 저런 모습이 공개되는 걸 자녀들이 원하겠습니까? 안 원하죠. 예. 네. 자, 하지만 이 남편분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동네에서 아유 왜 술을 늦게까지 마셔? 왜? 아이고 막 아유 왜 모텔을 왜 가? 뭐 이거 혹시 뭐 아냐? 이런 식으로 해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막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. 따님을 설득했대요. 네. 얘야, 우리 엄마 너 엄마 지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엄마의 명예는 어떻게 되니? 딸아, 좀 아빠를 좀 믿어줄 수 없겠니? 해서 따님을 겨우겨우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. 그렇죠. 왜 이렇게 2심에 와서 인정했던 것을 이제 부인을 하느냐? 뭐 가장 큰 거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.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부인을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지금 징역 10년에서 더 낮춰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. 그렇지만 우리 피해자 측 남편, 유족 측, 또 딸도 포함이 되지만 강하게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결국은 지금 저 사람의 어떤 부인 주장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개인적인 뭐 예상이긴 한데 1심에 징역 10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오히려 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강간이 미수가 되더라도 또 강금 이런 게 미수가 되더라도 사망의 결과가 나면 강금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어떤 법리가 있는데 그 법리를 아마 좀 무시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 가해자는 집에 돈이 좀 있나 봐요. 부산의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로 지금 완전 무장을 한 상태랍니다. 그래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교수님,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. 이건 진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, 진짜. 예? 네, 이 항소심이 시작이 되니까 1심에서 자기가 인정을 했었던 그 혐의까지 부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죄를 갖다 조금이라도 감형시키기 위한 그런 법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람의 가해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. 통상적으로 이제 항소심에 가게 되면은 뭐 1심보다는 조금 이렇게 감형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형태이긴 한데 조금 전에 우리 박 변호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쪽에서는 전술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
사실 이 사람을 죽게 해놓고 그 돌아가신 분의 명예까지도 이런 식으로 훼손을 하는 이 사람에게는 법원에서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항소심에서 형이 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눈을 좀 뜨고 그렇게 되면 항소심에도 뭔가 좀 새로운 그 어떤 형이 더 오히려 가중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